FBA란 무엇일까요? FBA는 주문 처리, 포장, 배송, 고객 지원 등을 아마존이 전담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렇다면 직접 배송과 FBA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첫째, FBA를 사용하면 직접 배송에 비해 배송 기간이 단축됩니다. 둘째, 미국 내 배송료 절감이 가능합니다. 셋째, 아마존에서 모든 CS를 지원합니다. 넷째, 고객이 반품을 희망할 경우 아마존 반품 창고로 반품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매력이 높은 프라임 멤버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의 FBA 서비스는 아마존에서 주문 처리, 포장, 보관, 배송 모두를 처리하고 고객 지원 및 반품 대응까지 담당합니다. 따라서 FBA를 사용하는 셀러는 셀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판매와 마케팅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미국 내 수천만 명 이상의 프라임 고객에게 2일 내 배송이 가능하다는 점은 아마존 FBA의 최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온라인에서 상품을 주문하면 평균 배송 기간이 일주일 이상 소요되는 반면 FBA 서비스는 무조건 이틀 내 무료 배송이 가능합니다. FBA를 사용하는 셀러는 배송 기간과 소비자의 만족도에 있어서 FBA를 사용하지 않는 셀러에 비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FBA 수수료의 종류와 책정 기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문 처리 수수료는 어떠한 기준으로 부과될까요? 주문 처리 수수료는 상품당 수수료가 책정되며 표준 크기에 따라 수수료 부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표준 크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표준 크기와 다른 수수료가 책정될 수 있습니다. 상품의 크기와 부피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FBA 전환 전 상품의 효율적 발송을 위해 셀러 센트럴에서 예상 수수료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FBA 수수료 산정에 대한 내용은 셀러 센트럴 재고 관리 화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FBA로 전환한 제품들에 한해서 수수료 미리 보기를 누르면 다음 화면과 같이 FBA 예상 비용을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상품이 FBA 창고로 입고된 후 창고 직원분들이 다시 측정해서 가격을 매기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FBA 전환을 위해서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월별 재고 보관 수수료의 경우 전체 재고의 부피에 따라 매달 7일에서 15일 사이에 표준 크기 혹은 표준 크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1년 이상의 재고의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1년 이상 재고의 장기 보관료는 상품당 약 0.15달러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택적 서비스 비용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랩 서비스란 FBA 창고에 물품을 보관할 때 몇 가지 꼭 마주쳐야 하는 준비사항들을 아마존이 대신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자면 날카로운 단면이 있는 제품을 FBA로 보내실 때는 꼭 비닐로 혹은 상자로 다치지 않게 랩핑을 하셔야 하는데 이러한 포장 작업을 포함한 기본적 준비를 아마존이 대신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라벨 서비스는 상품의 라벨 부착 작업을 아마존이 대신해주는 작업입니다. 상품을 FBA 창고로 보냈을 경우 해당 상품이 누구의 어떤 상품인지를 트래킹하기 위해 바코드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의 라벨 부착 작업 역시 라벨 서비스 신청을 통해 아마존에서 대신해줍니다. 창고에 있는 재고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바로 디스포저 쉽백 서비스를 사용하면 됩니다. 아마존 시스템은 셀러분들께 이걸 폐기할지 혹은 반송을 받으실지 물어보고 의견에 따른 폐기와 반송을 아마존이 대신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때 주의하실 것은 반송을 선택하실 시 FBA 센터는 미국 내 주소까지만 반송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국 내 배송 대행지 계약을 하실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지출되실 수 있다는 점은 숙지하셔야 합니다. FBA 입고 신청을 할 때 여러 곳으로 소포를 보내도록 설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존 시스템이 제품 특성, 제품이 잘 팔리는 지역 등등을 알아서 고려하여 어떤 창고에 저장하는 게 가장 좋을지 정하는데 이때 여러 곳으로 분산 배송이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상황에서 상품을 한 곳으로 보내고 싶은 경우 플레이스먼트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마존 창고에서 여러 곳으로 대신 분산하여 물류를 이동해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FBA를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FBA를 시작하기 전 총 5개의 준비사항이 필요합니다. 첫째, 프로페셔널 계정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신원 확인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셋째, 카테고리 승인 그리고 바코드 및 상품 정보 좀비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넷째, 1차 판매 상품 리스트 모두 리스팅 완료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험물 리뷰가 요구되는 상품에 한해 리뷰가 모두 완료된 후 FBA 전환 신청이 완료되게 됩니다. FBA 설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셀러 센트럴 페이지 오른쪽 상단 설정 탭을 클릭 후 FBA를 클릭합니다. 다음 화면인 FBA 주문 처리 서비스 설정 내에서는 재고 배치 옵션, 주문 처리 불가 자동 처분 옵션, 장기 보관 자동 처분 옵션, 바코드 기본 설정 등의 설정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셀러 센트럴의 재고 관리 탭으로 이동합니다. 셀러 센트럴 재고 관리 탭에서 FBA로 전환할 상품들을 클릭하고 상단에 선택된 N개 항목에 대한 조치 버튼을 클릭하여 아마존 주문 처리 서비스로 변경을 클릭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상단바에 아마존 주문 처리로 변경 조치를 위해 N개의 리스팅을 진행하십니까? 문구 하단에 위치한 예 계속합니다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 화면에서는 주문 처리 프로그램 그리고 바코드 유형을 확인하고 FBA 주문 처리 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FBA 주문 처리 유형 중 스몰 앤 라이트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FBA 스몰 앤 라이트는 가격이 $7 이하인 작고 가벼운 제품을 위한 주문 처리 프로그램입니다. 고객은 최소 주문 요건 없이 무료 배송을 받고 주문 처리 수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의 가격과 무게와 부피에 따라 해당 속성값은 선택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바코드 유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바코드 유형은 제조사 바코드나 아마존 바코드 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 바코드의 경우 국제상품 번호 존재 여부, 그리고 아마존의 상품 등록을 위해 사용하신 국제상품 번호와 실제 상품의 패키징에 인쇄된 국제상품 번호 바코드가 동일한 경우에만 선택 가능합니다. 아마존 바코드는 판매자에 대한 정보도 담고 있기 때문에 가품 등 제품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 책임 소지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품의 유통기한이 있다면 유통기한에 대한 정보도 표기됩니다. 따라서 아마존 바코드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모든 주문 처리 프로그램과 바코드 유형을 모두 확인하였다면 전환 버튼을 클릭하여 FBA 전환을 신청합니다. 위험물질로 분류되지 않은 상품의 경우 FBA 전환 신청은 해당 화면을 마지막으로 모두 완료되게 됩니다. 다음은 위험물질 식별 페이지입니다. 위험물이란 인화성, 가합성, 부식성 또는 기타 유해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보관이나 처리 또는 운송 중에 건강, 안전, 재산 또는 환경에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나 재료를 말합니다. 위험물질 관련 안내 문구가 뜰 경우 우측에 Add Dangerous Goods Information이란 문구를 클릭한 후 FBA로 보내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배터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위험물질 역시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두 항목 모두 No를 선택하신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주시면 됩니다. 배터리를 포함한 제품이라면 Yes를 선택 후 배터리 사용 목적에 대한 질문의 답을 입력한 뒤 제출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만약 배터리는 포함되지 않지만 상품에 다른 위험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아래의 질문에 답을 채우고 제출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화장품 등 위험물질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SDS, 즉 안전보건 자료가 요구됩니다. 여러분이 FBA를 보내고자 하는 상품이 이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위험물 리뷰가 필요하다는 문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경우 Provide Additional Classification Information을 클릭하여 추가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를 입력하면 아마존은 FBA로 전환 요청한 각각의 아마존 표준 식별 번호를 검토하게 되며 제공한 정보가 빠짐없이 정확할 경우 4일의 영업일 내에 상품 검토를 완료하고 분류합니다. 검토되는 정보는 주로 카탈로그 정보에 기초합니다. 따라서 바이탈 인포 탭의 모든 정보를 상세하게 작성해 주셔야 하며 FBA로 전환할 때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를 모두 입력했다면 Save and Continue 버튼을 클릭하여 완료합니다. 마지막으로 FBA 위험물질 분류관리 페이지를 통해 셀러는 본인의 아마존 표준 식별번호 중에서 위험물 아마존 표준 식별번호로 분류되어야 하는 아마존 표준 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셀러가 어떠한 액션을 취해야 하고 제공해야 할 추가 서류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게 알 수 있으며 SDS 및 면제 서류 업로드는 물론 제출한 서류에 대한 상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질 검토가 끝나도 셀러에게 별도 통보가 없기 때문에 해당 대시보드에서 주기적으로 아마존 표준 식별번호 상태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